네, 이슈큐브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방금 보여드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법무부가 검찰 고위 인사를 또 소폭 단행했지요. 네, 그 관련된 내용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함께 해주실 거고요.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요 내용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김성훈 변호사님, 이 지금 백 전 장관의 주요 혐의와 이 영장 실질의 쟁점은 어떤 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은 구체적인 혐의점부터 두 가지를 보면은요.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이 경제성 평가에 있어가지고 이 장관이 의도한 혹은 이제 정치권에서 의도하고 있는 어떤 결론이 나오도록 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혹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라고 본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한수원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이제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기소 내용인데 결국은 원전이 이제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기 폐쇄되어야 한다는 일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예. 그 결론에 맞춰가지고 그 과정에서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하고 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을 압박함으로써 결국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아마 제일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가지고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특히 이제 밑에 지금 산업부 그 공무원들이 3명이 예. 기소가 된 상태이죠. 예. 2명은 구속이 됐고 1명은 불구속이 됐는데 이런 자료 삭제와 이런 압박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장관이 개인으로서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 부분과 또 향후에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것이 쟁점이겠지만 향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보고 예. 특히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구속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현재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치열하게 논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조금 전 쟁점 짚어주신 것 중에서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쯤에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평론가께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지금 확정적으로 이럴 것이다.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 아무래도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 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백운규 전 장관 측은 이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중대한 사안이고 이 수사가 이후에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청와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놓고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속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백운규 예. 전 장관이 그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와 그러면 어떠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로의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검찰 수사가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불구속이 된다면 이게 이 정치권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이라든가 당시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당한 어떤 이 정책 수행을 이제 한 것이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부딪히면서 검찰 수사의 어떤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예, 오늘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신문을 맡았는데 이분이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시켰잖아요. 이 결정이 오늘 판단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구속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검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안의 중대성을 보는 것인데요. 적어도 이 구속영장 발부를 기존에 토대로 해서 봤을 때는 해당되는 부장판사는 본건의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것들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거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도주의 우려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렇다면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윗선의 지시 혹은 윗선의 개입이 없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그런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것인가. 또 두 번째로는 그 행위를 통해서 감추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장관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자로서 지시한 것이 아니라 혹시 더 다른 윗선의 개입이라든지 지시가 있더라면은 그 부분들을 수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현재 장관을 이 전 장관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 어떤 위험성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해당 부장판사가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뒤이어서 이제 얘기 나눌 주제와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보면 그러니까 월성 원전 관련 수사를 누가 지휘하고 있는가? 대전지검 이두봉 지검장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유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전망하시는지요? 네, 당연히 이제 교체가 된 것보다 유임이 된 것이 당연히 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대부분의 검사장들이 일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하는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제 정상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임되는 게 맞는데요. 정기적으로 이제 여러 직원들의 검사장 자리를 바꾸는 과정이라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나 유임될 수 있는데 예. 워낙 이 원전 수사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교체가 된다면은 해당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도라든지 지휘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휘부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인사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특히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후속된 원전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평론가께서 말씀 주시죠. 일단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파장이 우려되는 이런 좀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파장을 좀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의 이제 직에 대해서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의 폭이 넓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이런 파장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의구심을 근본적으로 해소한 부분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부딪히면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렇게 징계 청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의구심들을 사실 박범계 장관은 좀 풀어야 될 어떤 그런 의무라던가 좀 임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유임이 됐다든지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까지 과정에서 사실은 부적절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한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이러한 근본적인 의구심 해소에는 다소 이제 실패한 인사가 아닌가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성훈 변호사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들어주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줬지만 예. 들어주지 네. 않았다. 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두 차례나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 검찰이 인사해서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에 이렇게 대립각에 이야기가 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인사안이 나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조정이 이루어지고 조율이 이루어져서 발표가 됐었죠. 그러나 이제 추미애 전 장관 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법무부 입장에서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렇다면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여권에서 주장했던 원칙은 협의라는 거 말 그대로 협의, 그러니까 들어주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뿐이지 합의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인사권 자체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 것이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꼭 들어가지고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취임 이후에 인사와 관련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윤석열 총장과 만나가지고 기존과는 다르게 인사에 관해서 총장과 협의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관측과 기대가 있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만나서 들어주긴 했다는 것은 맞지만은 이 결과의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상 거의 들어주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들어주지만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관건이 됐던 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 혹은 변경 여부였습니다. 예. 이건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검찰의 조직에 대한 권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 지휘권이고요. 하나는 인사권입니다. 한마디로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고 또 인사로 누구를 어디에 앉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존의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없었다면 인사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수사지휘권에 있어서도 가장 지금 이 부분이 막히는 부분이 서울중앙지검과의 관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사실상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따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인물 교체가 안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검이나 윤 총장 입장에서 요구했던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여전히 총장으로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뭐 아무튼 이 검사장급 인사가 전격적으로 발표되고 나서 또 검찰총장을 패싱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도 되고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또 준비해 봤는데
해당 발언을 듣고 이야기 더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총장께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로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검찰국장을 교체를 했고요. 또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의 비서실장격인 기획조정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을 했고, 또 신임 기획조정부장에 총장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했고, 또 대전지검장을 유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패싱 이런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등장하는 인물이 신임 검찰국장. 신임 검찰국장은 총장의 비서실장격인데, 이게 기획조정 부장을 했던 사람을 임명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저희도 아까 나왔던 질문 중에는 그 이두봉 대전지검장이죠. 예, 대전지검장도 유임시켰다. 그러니까 의견을 들은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좀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아까 김성훈 변호사께서도 들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결국 쟁점이 한 3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심채철 검찰국장 등을 포함해가지고 대검의 원래 그 국장 참모진이라는 거 원래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입장이었는데, 검찰총장과 적극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서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을 이 보직에서 배제해달라라는 요청 사항은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예, 예. 실질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어떤 뭐 한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예. 남부지검이 지금 어떤 곳이냐면은 금융과 관련된 라임과 옵티머스가 갖는 펀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주무하는 이제 소위 부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말해서 검찰국장 교체로 본 것인지 아니면은 라임이든 이 펀드 관련된 사건에 있어가지고의 소위 말하는 심재철 국장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하기 위한 교체인지는 당연히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대전지검장의 유임과 관련돼서는 사실 유임은 하나의 결정은 아니고요. 예. 바꾸지 않았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관해서 가장 큰 관건이 된 거는 결국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지휘를 안 따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교체가 이루어질 것인지가 사실 법조계에서는 가장 큰 관심을 가진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안 들어주고 일부 적극적으로 이제 원전 수사를 막 하고 있는 지검장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이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수준은 들어줬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인사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4명이 교체되는데 그쳤잖아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일단 윤 총장 임기 끝나는 7월쯤에 본격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이번에 최소화된 인사를 했고, 또 이 네. 최소화된 인사 속에서 이제 후속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박범계 표 인사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임기를 마칠 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인사를 뭐 언제 하든지 그것은 이제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잘 협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협의라는 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뭐 이런 걸 두고 계속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닌 상황에서 과거와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최소한 서로 신뢰를 갖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인사의 경우에도 사실 박범계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 독대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독대를 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이 사진이 이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윤석열 총장은 그거 합의된 거 아닌데 왜 이게 보도가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이제 박범계 장관이 했다는 말,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시킬 거다 이 말도 보도가 된 거에 대해서 또 법무부는 왜 그 얘기가 보도가 되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에 적격적으로 이례적인 인사가 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과정이 그때 가서 또 벌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이 검찰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남은 기간 에라도
이런 법무부와 검찰 간에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서로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절차와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임무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 마무리하면서 짧게만 하나 짚겠습니다. 이거 저도 조간을 좀 보니까 기습적이라는 수식어라는 쓰더군요. 근데 이 실제로 검찰 인사를 휴일에 하는 게 기습적인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기습적이라는 겁니까? 일단 휴일의 의미는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예. 관공서의 인사를 내면서 휴일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례적이긴 한 것이고요. 예, 예. 물론 이제 특별하게 특히 정무직을 이제 임명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휴일에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인사 대상자들은 정무직들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기습적은 좀 과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기습적이라는 건 누구에 대해서인가이죠.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한테는 뭐 기습적인지 아닌지가 휴일이나 평일이나 상관은 없겠지만은 예. 여기서 기습적이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이유는 협의의 의미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는 아까 저렇게 이쁘게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셨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이 조율해 가지고 의견이 발표될 줄 알았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저중 한쪽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사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예. 기습적인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윤 총장 입장에서는 기습적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물론 저도 잠깐 첨언하자면 저 사진이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쁘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군요. 아무튼 네. 그건 뭐 제가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요 얘기도 짧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수처장과 윤석열 총장이 오늘 또 첫 회동을 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3개월 차원이라고는 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어떤 얘기가 오갈 것인지도 좀 관심사 아니긴 한데요. 김민하 평론가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이 자리에서 지금 뭐 예민한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공수처 1호 사건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공수처장이 검찰총장하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서로 이제 다른 영역의 수사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력해야 될 것은 또 협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 구축이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자의 역할을 좀 협력적으로 파장 없이 다른 이제 파국적인 어떤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해보자 이런 덕담이 좀 오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예. 윤석열 총장도 굳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의 설치 자체에는 반대한 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예민한 얘기를 꺼내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일상적인 상견례에 해당하는 이런 덕담들이 오가는 그것도 뭐 예쁘다고 하면 또 예쁜 거겠죠. 네,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